이혼을 왜 해? 난 안 해.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혼을 거부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도망갈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고성희는 순간 머릿속이 빨라졌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 재산 분할도 늦어진다. 그 사이 박진석은 내 돈줄을 끊고 내 사람을 끊고 내 입을 막겠지. 그래서 고성희는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웃으면 이기는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나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최선? 그 최선이 내 인생을 속이는 거였어? 고성희는 대답 대신 손에 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인감 도장도 신분증도 통장도 박진석이 이미 뺏어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26년을 현모양처로 버텼고 박진석의 외로움을 채워줬고 박진석의 체면을 세워줬는데 돌아온 건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이라는 현실. 그 숫자가 고성희를 미치게 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전에 말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이야? 내가 불린 재산이라니 당신이랑 같이 만든 거잖아.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어요. 같이 만든 게 아니라 네가 훔쳐서 만든 거지. 그 순간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증거도 잡았고 이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해뒀다는 걸요. 그래서 고성희는 회사 로비를 나서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당신이 내 자존심을 찢어놨다면 나도 당신 심장에 박을 걸 하나 만들 거야. 고성희는 가장 먼저 박영란을 찾았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보고도 반갑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내가 널 낳고 키웠다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고 박영란은 그 말이 숨막혔거든요. 그래도 박영란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준 순간 박영란가 진짜로 무서웠던 건 엄마의 분노가 아니라 아빠 박진석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영란의 침묵까지 배신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이가 이식 받은 거 알고 있었어? 박진석의 질문에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데. 박진석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유가 되겠구나. 내가 참 잘 살아왔네. 박영란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야. 박영란은 엄마가 밖에서 얼어 죽겠다고 떨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빠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박영란의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박영란의 현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신발을 들려보내며 말했어요. 엄마 갖다 주고 너 혼자 다시 들어와. 내 카드 현금 절대 안 돼. 박영란은 신발을 들고 나갔고 고성희는 그 신발을 받는 순간에도 딸을 탓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 박영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들어오면 설명해 주시겠대요. 고성희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명? 내가 설명 들어야 해? 내가 죄인이야? 고성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치밀한 선택을 합니다. 박진석을 직접 건드리는 건 위험해요. 박진석은 이미 법무팀과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고 고성희가 함부로 손을 뻗으면 그 손목부터 잘릴 겁니다. 그러니 고성희는 박진석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로 합니다. 박진석이 믿어온 아들 박성재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미워했습니다. 박성재는 끝까지 자신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박성재가 입을 열지 않아도 고성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진석이 저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건 누군가가 실마리를 던졌다는 뜻이야. 그게 성재가 아니면 누가 있어? 고성희는 자기 확신 속에서 미쳐갔고 그 확신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한편 이지혁 쪽은 전혀 다른 지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잦아졌고 숨이 차도 운동 부족이겠지라고 넘기려 했어요. 이지혁은 원래 깔끔하고 단단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상철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 오면 끝까지 파고들게 되잖아요.
이상철은 결국 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는 지역 친구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애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재야, 지역이가 요즘 좀 이상해. 나 혼자만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박성재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도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상철 앞에서 더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역이랑 얘기해 볼게요. 근데 다른 가족들한테는 아직.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정이도 지환이도 수빈이도 괜히 겁만 먹을까봐. 박성재는 그 순간 이상철이 큰 병 걸린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상철은 정말로 큰 병에 걸린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이상철은 더 움직였고 지역은 더 숨기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지역이 달라졌다는 걸 가장 늦게, 가장 아프게 알아차립니다. 지은호는 이미 간 이식 이후 통원을 하며 자기 삶을 수습하는 중이었고 정순이는 그런 지은호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밥을 같이 먹어달라는 말도 피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자 답도 툭툭 끊습니다. 지은호는 그 차가움이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더 무서웠어요. 지역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버티다가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야. 지역 선배 왜 저래? 나 진짜 서운하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지역이 무너질 것 같고 말 안 하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박성재의 내면 갈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한마디만 했어요. 지은호, 지금은 묻지 마.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어. 그 말은 지은호에게 상처였는데요. 동시에 지은호는 확신합니다. 뭔가 있다. 큰일이다. 지은호는 결국 이상철을 찾아갑니다. 이상철은 처음엔 버텼어요. 은호야, 괜히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그런데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하죠. 아저씨, 저 지역 선배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이상철이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은 끝내 말해버려요. 지역이가 심장이 안 좋대.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날 밀어냈구나. 지은호는 눈물이 터지고 이상철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여자. 둘 다 같은 지옥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은호야, 제발 지역이한테는 모른 척 해줘. 그 애는 너까지 끌어들이기 싫어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합니다. 모른 척은 하되 포기하진 않을 거야. 지은호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왜 그래요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역 곁에 있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같이 걸어주고 작은 일도 먼저 합니다. 지역은 당황합니다. 너 왜 이래? 지은호가 웃으며 말하죠. 선배가 뭐라 해도요. 나 선배 좋아하기로 했어요. 지역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흔들려요. 지역은 내가 떠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무너질까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라서 더 괴롭습니다. 지역은 밤마다 혼자 울고 낮에는 일부러 차갑게 굴려 했는데 지은호가 조용히 계속 곁에 있어주니까 지역도 모르게 숨이 풀립니다. 그게 행복이라서 더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라서 더 행복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사이 고성이는 완전히 다른 칼을 꺼내듭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서 받은 돈으로 차를 빌리고 누군가에게 성재 동선을 묻습니다. 성재 오늘 어디로 가? 고성이는 마음속으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성재 때문이야. 진석이 날 이렇게 만든 건 성재가 불어서야. 그럼 성재가 한 만큼 돌려줘야 해. 그리고 그날 박성재가 집에서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차가 천천히 따라붙습니다. 고성이는 망설입니다. 정말로 망설였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자기 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건지 그 찰나에 잠깐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음이 너무 늦었죠. 고성이는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고 바닥에서는 사람은 양심 대신 복수로 숨을 쉬거든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줍니다. 박진석,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순간 고성이는 차를 몰아 성재 쪽으로 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박진석은 숨이 멎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비었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나? 박진석은 고성이를 무너뜨리려 했지 자기 아들을 잃으려 한 게 아니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박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성재 이름을 부릅니다. 성재야, 성재야. 그때 고성이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담한 얼굴로 앉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연히 마주쳤고 차가 급발진을 그런 식으로요. 고성희의 눈빛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이혼이 아니라 생존전이구나. 박진석은 병원에서 조용히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바닥이 아니라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지하로 보내기로요. 박진석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합니다. 3단계 취소. 4단계로 가. 그 순간 지은호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지역 상태가 급변했어요. 지은호는 손이 떨리면서도 지역에게 달려가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선배가 떠나도 후회 안 남기게 오늘은 더 붙잡을 거야. 박진석은 4단계를 열었고 지역의 심장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이혼을 왜 해? 난 안 해.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혼을 거부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도망갈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고성희는 순간 머릿속이 빨라졌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 재산 분할도 늦어진다. 그 사이 박진석은 내 돈줄을 끊고 내 사람을 끊고 내 입을 막겠지. 그래서 고성희는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웃으면 이기는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나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최선? 그 최선이 내 인생을 속이는 거였어? 고성희는 대답 대신 손에 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인감 도장도 신분증도 통장도 박진석이 이미 뺏어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26년을 현모양처로 버텼고 박진석의 외로움을 채워줬고 박진석의 체면을 세워줬는데 돌아온 건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이라는 현실. 그 숫자가 고성희를 미치게 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전에 말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이야? 내가 불린 재산이라니 당신이랑 같이 만든 거잖아.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어요. 같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훔쳐서 만든 거지. 그 순간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증거도 잡았고 이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해 뒀다는 걸요. 그래서 고성희는 회사 로비를 나서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당신이 내 자존심을 찢어놨다면 나도 당신 심장에 박을 걸 하나 만들 거야. 고성희는 가장 먼저 박영란을 찾았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보고도 반갑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내가 널 낳고 키웠다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고 박영란은 그 말이 숨막혔거든요. 그래도 박영란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준 순간 박영란가 진짜로 무서웠던 건 엄마의 분노가 아니라 아빠 박진석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영란의 친모까지 배신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이 간 이식 받은 거 알고 있었어? 박진석의 질문에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데. 박진석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유가 되겠구나. 내가 참 잘 살아왔네. 박영란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야. 박영란은 엄마가 밖에서 얼어 죽겠다고 떨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빠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박영란의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박영란의 현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신발을 들려보내며 말했어요. 엄마 갖다 주고 너 혼자 다시 들어와. 내 카드 현금 절대 안 돼. 박영란은 신발을 들고 나갔고 고성희는 그 신발을 받는 순간에도 딸을 탓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 박영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들어오면 설명해 주시겠대요. 고성희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명? 내가 설명 들어야 해?
내가 죄인이야? 고성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더 치밀한 선택을 합니다. 박진석을 직접 건드리는 건 위험해요. 박진석은 이미 법무팀과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고 고성이가 함부로 손을 뻗으면 그 손목부터 잘릴 겁니다. 그러니 고성이는 박진석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로 합니다. 박진석이 믿어온 아들 박성재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미워했습니다. 박성재는 끝까지 자신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박성재가 입을 열지 않아도 고성이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진석이 저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건 누군가가 실마리를 던졌다는 뜻이야. 그게 성재가 아니면 누가 있어? 고성이는 자기 확신 속에서 미쳐갔고 그 확신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한편 이지혁 쪽은 전혀 다른 지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잦아졌고 숨이 차도 운동 부족이겠지라고 넘기려 했어요. 이지혁은 원래 깔끔하고 단단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상철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 오면 끝까지 파고들게 되잖아요. 이상철은 결국 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는 지역 친구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애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재야, 지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나 혼자만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박성재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도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상철 앞에서 더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혁이랑 얘기해 볼게요. 근데 다른 가족들한테는 아직.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정이도 지환이도 수빈이도 괜히 겁만 먹을까봐. 박성재는 그 순간 이상철이 큰 병 걸린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상철은 정말로 큰 병에 걸린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이상철은 더 움직였고 지혁은 더 숨기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이 달라졌다는 걸 가장 늦게, 가장 아프게 알아차립니다. 지은호는 이미 간 이식 이후 통원을 하며 자기 삶을 수습하는 중이었고 정순이는 그런 지은호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혁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밥을 같이 먹어달라는 말도 피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자 답도 툭툭 끊습니다. 지은호는 그 차가움이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더 무서웠어요. 지혁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버티다가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야. 지혁 선배 왜 저래? 나 진짜 서운하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지혁이 무너질 것 같고 말 안 하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박성재의 내면 갈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한마디만 했어요. 지은호 지금은 묻지 마.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어. 그 말은 지은호에게 상처였는데요. 동시에 지은호는 확신합니다. 뭔가 있다. 큰일이다. 지은호는 결국 이상철을 찾아갑니다. 이상철은 처음엔 버텼어요. 은호야, 괜히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그런데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하죠. 아저씨, 저 지혁 선배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이상철이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은 끝내 말해버려요. 지혁이가 심장이 안 좋대.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날 밀어냈구나. 지은호는 눈물이 터지고 이상철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여자. 둘 다 같은 지옥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은호야, 제발 지혁이한테는 모른 척 해줘. 그 애는 너까지 끌어들이기 싫어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합니다. 모른 척은 하되 포기하진 않을 거야. 지은호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왜 그래요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혁 곁에 있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같이 걸어주고 작은 일도 먼저 합니다. 지혁은 당황합니다. 너 왜 이래? 지은호가 웃으며 말하죠. 선배가 뭐라 해도요. 나 선배 좋아하기로 했어요. 지혁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흔들려요. 지역은 내가 떠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무너질까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라서 더 괴롭습니다. 지역은 밤마다 혼자 울고 낮에는 일부러 차갑게 굴려 했는데 지은호가 조용히 계속 곁에 있어주니까 지역도 모르게 숨이 풀립니다. 그게 행복이라서 더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라서 더 행복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사이 고성이는 완전히 다른 칼을 꺼내듭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서 받은 돈으로 차를 빌리고 누군가에게 성재 동선을 묻습니다. 성재 오늘 어디로 가? 고성이는 마음속으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성재 때문이야. 진석이 날 이렇게 만든 건 성재가 불어서야. 그럼 성재가 한 만큼 돌려줘야 해. 그리고 그날 박성재가 집에서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차가 천천히 따라붙습니다. 고성희는 망설입니다. 정말로 망설였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자기 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건지 그 찰나에 잠깐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음이 너무 늦었죠. 고성희는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고 바닥에서는 사람은 양심 대신 복수로 숨을 쉬거든요.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줍니다. 박진석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순간 고성희는 차를 몰아 성재 쪽으로 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박진석은 숨이 멎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비었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나?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리려 했지 자기 아들을 잃으려 한 게 아니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박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성재 이름을 부릅니다. 성재야, 성재야. 그때 고성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담한 얼굴로 앉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연히 마주쳤고 차가 급발진을 그런 식으로요. 고성희의 눈빛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이혼이 아니라 생존전이구나. 그리고 다음화 엔딩, 박진석은 병원에서 조용히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바닥이 아니라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지하로 보내기로요. 박진석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합니다. 3단계 취소. 4단계로 가. 그 순간 지은호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지역 상태가 급변했어요. 지은호는 손이 떨리면서도 지역에게 달려가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선배가 떠나도 후회 안 남기게 오늘은 더 붙잡을 거야. 그렇게 다음화는 끝납니다. 고성희는 성재를 겨눴고 박진석은 4단계를 열었고 지역의 심장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